그러니까 아까 뭐 굳이 글을 쓴 계기 자체가 저는 원래 음악을 예전에 만들기 취미였고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전 그냥 가사 쓰다가 시작을 한 게 전 전부거든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냥 제 멋대로 쓴 거고 저는 뭐 따로 스승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나는 있죠. 글 쓸 때 뭐 굳이 남들 쓴 거 뭐하러 쓰나. 그러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항상 소재 면에서 좀 굉장히 그게 제일 신경 쓴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침묵주의보 같은 경우가 제가 그때 저 제작사죠 키스트가 그때 제작할 때 저 물어봤어요. 왜 이걸 하냐? 그러니까 걔네 딱 그거였대요. 뭔가 언론 가지고 뭘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자나 언론 관련 소설을 좀 다 찾아봤대요. 제일 괜찮고 리얼했던 게 제 거였대요. 그래서 한 거래요. 그래서 젠가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해요? 야, 그러니까는 지금 기업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자세히 쓴 게 없었대요.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었대. 그러니까, 다 소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네. 그런 뭐 사랑 뭐 어떻게 보면 물론 사랑도 좋아하지만 그쪽에서는 뭔가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작품들을 찾고 있는 거죠. 사랑이나 뭐 기본적인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설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진짜 다양한 직군에 요즘 보면 에세이 보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는 뭐 도배하는 뭐 연대 나와서 도배하는 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거기서 돌아가신 고독사 하신 분들 뭐 정리하고 뭐 그거 방정리 그런 분들 에세이가 화제가 됐었고 저는 다양한 직군에 있는 분들이 소설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보면 대부분 보면 소설이 나오는 과정이랑 게 사실 비슷해요. 애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 뭐 이거 글 쓰고 했다가 이제 문창과든 뭐 국문과든 가서 뭐 하면 대부분 비슷한 코스로 가고 나니까는 이제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계셨던 분들이 글 뭐 대단하게 문장 안 좋아도 돼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고 팩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 주고 감동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침묵주의보는 전 기자 얘기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야 이렇게 쓴 게 없었으니까 흥미를 가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좀 그런 쪽으로 소재에 관해서는 굳이 이런 걸 당연히 썼을 것 같은데 왜 없지? 왜냐면 세상 생각해 보면 젠가도 기업 소설 기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보면 다 직장인들인데 왜 직장인을 다룬 소설이 없었지? 좀 의아하지 않아요 보면은요? 왜냐면 직장 경험해본 작가가 있어야지. 그래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해봤고, 이제 단지 직간접적으로 해봤으니까 저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작가님이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네.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네. 그럼 언젠가 이렇게 계속 이제 그걸 쓰다 보면 네.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게 이제 다 떨어지고 네. 뭔가 이제 작가님도 새롭게 뭔가 접근하거나 찾아야 될 소재가 생길 네. 텐데 이제 그때 되면 작가님은 이제 이제 취재도 다니고 막 그럴 그쵸. 취재는 늘 다녀요. 아. 네, 늘 하고, 뭐, 소재는 계속 고민해야죠. 고민하고, 없으면은 이제 사람들 얘기 듣고, 취재하고, 얘기 듣고, 항상 뭘 쓸지 항상 고민을 하고, 제일 겁나는 거는 언젠가 내가 쓸 게 없을까봐. 그게 제일 겁나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차차차기까지 지금 뭘 쓸지 정해놨는데, 그거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뭘 쓰지? 이러고 괴로울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때는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지. 칼의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예. 이 소설은 이제 저도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봤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김훈 작가님 거는 칼의 노래랑 남한산성은 보고 그 자전거로 에세이 쓰신 거는 그게 명작이죠. 그거는 명작이죠, 제가 진짜. 3분의 1밖에 못 봤어요. 정말 명작인데 그게.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을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은 칼의 노래는 내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순신처럼 계속 뭔가 불편하고 어디가 아픈 게 진짜 절절하게 내 몸이 좀 느껴지고 남한산성은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쵸, 정말 영화도 춥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글로 이렇게 실제로 내가 느끼게끔 쓸까였는데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뭐 선배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네. 기자 선배이시기도 하고. 아유 까마득하죠. 진짜 그래도 예전에 같이 취재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제가 문학 기자 딱 됐을 때 같이 이제 안동 1박 2일 동행한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이 이미지가 되게 꼬장꼬장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기자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보면 이것저것 정말 절대로 그거 없어요. 선생님 이런 말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선배. 야, 그러니까 김은 선배. 그러니까 이러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손으로 그분은 이메일 걸로. 뭐 컴퓨터 아무것도 안 쓰시니까요. 원고에 직접 쓰시는 걸로.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카레 노래 그냥 네. 제가 구체적인 뭐 질문보다는 작가님은 왜 카레 노래가 좋습니까? 저는 한국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면 문장들이요, 보면은 그게 뭐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본인 표현으로는 주어와 수어 가지고만 뭐가 한다 하시는데, 그 다양한 주어와 수어를 가지고 그런 이제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쓸 수가 있지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네. 사실 그게 그게 강한 게 자전거 여행이 사실 그게 강하죠. 사실은 자전거 여행이 정말 백미예요. 사실 그건요. 물론 그 카레 노래도 그렇긴 하죠. 카레 노래를 맨 처음 읽었었으니까 네. 자전거 여행보다는요. 나중엔 자전거 여행에 좀 더 감탄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한 단계 높인 게 이 소설이구나라는 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다 시잖아요. 보면은요,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다 보면은 진짜 읽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냄새도 느껴지고, 맞아요. 바람도 느껴지고, 아픔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한국어야가 뭔가 보면 표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거 읽으면 완전 달라질 거예요. 느낌이 정말로 완전히. 저는 또 동경 같은 경우죠. 저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쓸 자신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사실 그런 취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약간 쓰다가 문장이 좀 막히거나 이럴 때마다 좀 서재에서 이제 김훈 선생님 책 한번 좀 꺼내봐요. 꺼내봐서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봐요. 아무 펼쳐보면은 이분은 문장을 이렇게 쓰시네. 그러니까는 저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전 문장 짧게 쓰는 게 저는 좀 제 특징이거든요. 저 가면 갈수록 좀 그렇더라고요. 문장을 짧게 쓰고 호흡을 이제 좀 짧게 하고 문장을 좀 전 길게 느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좀 신경을 써요. 주어와 수어 사이 뭘 많으면 안 되고, 항상 전 좀 그거를 리듬을 좀 그것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긴 했죠. 물론 이제 그분처럼 주어와 수어를 그렇게 막 쓰지는 못하지만은 그분한테 그 영향은 정말 많이 받았죠. 문장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아까 글쓰기 관한 책을 제가 사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글쓰기의 최소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글 좀 쓰신다는 분들, 뭐 정치인, 뭐 작가, 뭐 누구, 뭐 사회운동가 이렇게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근데 거기 김문 작가님 인터뷰가 실렸는데, 소설은 표현이지. 그렇죠. 네. 소설은 표현이고 그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렸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카레 노래 첫 문장을 쓸 때 꽃이 처음에는 피었다와 꽃은 피었다. 유명한 얘기죠. 아주. 그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조사를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 그런 말씀을 쭉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말 때문에 이 되게 민감해요. 저도 사실 이 말 듣고 나서.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보고 저 솔직히 시나리오 쓰면서 조사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해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정이 달라져요. 와이프는 자기가 살면서 읽고선 가장 많이 울은 소설이 저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딱 평가 보고서는 됐네, 이거 잘 썼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이프한테 보여줬을 때 와이프 반응이 저거만큼 좋은 소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건 한 80% 정도 쓰고 나니까는 지금 나보다 어렸던 엄마 얘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저것 때문에 제가 밥줄을 끊었습니다. 저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저도 얼마 전에 딱 저 제목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제가 결혼해서 애를 놓고 애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 나이, 내가 우리 아이 첫째 아이 나이 때
엄마가 몇 살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됐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일찍 낳아가지고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는 그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저도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그 30대 초반에 그 한 여자가 엄마하고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엄마의 그게 이해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서 혼자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떠올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을 제가 그쵸. 제목을 보면서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아주 보면 극한 상황에 있는 주인공인데 그 극한 상황에서 결국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고 어머니를 결국에는 이제 이거죠. 이제 보면은 AI 저거 중요한 소재가 또 AI인데 사실은 그래서 저거 할 때는 좀 AI 관련 뭐 서적 논문들 좀 많이 찾아 읽었었죠. 현재 가능한 기술로만 제가 한 거예요. 저거 쓰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AI로 어머니를 되살려 놓고서는 어머니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그 과정이에요. 어머니를 되살리는 과정을 그린 거거든요. 어머니를 되살리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머니가 남긴 흔적도 있고 오래전에 남긴 흔적,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가 같이 했던 어머니의 형제자매들 하나하나씩 그렇게 하면서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추적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추적 끝에 결국에 완성된 어머니하고 나랑 대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이고 전 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아무래도 제가 좀 감정이입을 많이 했으니까 저거는요. 진짜 힘들었고 출간할 때도 많이 힘들었죠. 사실 저거는요. 어쨌든 되게 보면은 왜 출판사에서 많이 깠을까요? 그러니까 몇몇 출판사들 깔 때도 보면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보면은 아예 답도 없는 데도 있었고 뭐 답도 이제 뭐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보낸 데도 있었고 그건 내가 취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지랄했었죠. 제가 어떤 데서 원고를 보냈는데 2달 만에 열어놓고 메일을 열었는데 1분 만에 답장이 와요. 우리의 편집 회의 결과 뭐 이런 거 딱 보면 보이는데 거짓말 하더라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거 한 2군데가 있었죠. 그런 데도 있었고 또 어느 출판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공이 40대 남자인 게 마음에 안 든다. 진짜로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40대 중년 남자의 감상주의가 좀 한계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평가 읽긴 한 건가? 그래서 그러고서 저거 뒤에 보면 이제 좀 이것저것 작품 읽기를 써주신 뭐 장경률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도 한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노발대발 하시더라고. 걔네 읽은 거 맞냐고. 뭐 그런 저 우여곡절이 되게 제가 지금까지 써준 게 가장 우여곡절이 많은 소설이었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네. 저 소설이 확 대중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뭐 한 달 됐는데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좋은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다른 소설은 몰라도 저 소설은 이제 좀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는 뭐라 해야 되나? 전 저 소설 쓰면서 좀 어머니랑 저는 혼자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그때 어땠었을까 이런 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한 기자가 저한테 딱 읽고 나선 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건 디지털로 재현한 식임국 같다고, 굿 같다고 이거는. 그래서 나 동의한다. 어느 정도 난 동의한다 이거는. 무당이 빙의해가지고 난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본다. 상당히 저거는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성격도 많은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면은 그동안 보면은 제 소설을 보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자들로서는 별 매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책을 안 사요. 근데 이번은 확실히 여자 독자들 반응이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여자들 반응이 좋고 저한테 읽었다고 전화하면서 진짜 펑펑 울었다며 전화한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자 독자한테 사랑받는 소설을 썼어요. 이번에는 남자 독자도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